꼭 없는 것들이 눈치도 드럽게 없지. 노점상 주제에 감히 의사들이랑 겸상을 하려고 들어? 시아버지 제삿날 영혼까지 끌어모은 수십억 대출로 강남에 병원을 차렸다며 콧대를 세우던 두 동서가 뱉은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탕국을 상에 쾅 내리꽂고 그 오만한 면상 위로 제 명함과 서류 뭉치를 가차없이 쏟아부었죠. 눈보라처럼 쏟아지는 종이들을 허겁지겁 집어든 동서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잘난 두 여자들의 진짜 목줄을 사실 제가 꽉 쥐고 있었으니까요. 노점상인 제가 던진 명함 한 장에 잘난 의사 동서들이 제게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쏟게 된 그날 밤. 과연 시댁 거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러울 것 없던 온실 속 화초가 스스로 온실을 부수고 나와 거친 세상에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기까지 오늘 여러분께 그 치열했던 제 삶의 여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강남에서 꽤 이름난 재력가이셨고 저는 그 거대한 부와 명예에 걸맞은 완벽한 딸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거운 가면을 얼굴에 더 씌워야만 했답니다. 부모님이 정해놓은 빈틈없는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며 찬란해야 할 청춘을 그저 부모님의 체면을 빛내기 위한 장식품으로만 살았죠. 언제나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기계적인 미소를 짓고 사교 모임에 나가 영혼 없는 인사말을 건네며 제 아내의 진짜 목소리를 철저하게 억눌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제 마음속 댐이 결국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리는 극심한 번아웃과 함께 깊은 우울증이 해일처럼 밀려왔죠.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목을 조여와 가슴을 미친 듯이 쥐어뜯으며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없이 울부짖었고 낮에는 독한 정신과 처방약을 한 움큼씩 삼키며 흐리멍텅한 눈으로 천장만 올려다보는 끔찍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답니다. 방 안에 갇혀 하루하루 말라가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그저 더 좋은 의사를 부르고 더 비싼 보약을 대령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제 텅 빈 가슴을 채워주지는 못했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던 어느 매서운 겨울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가득 든 약봉지를 손에 꽉 쥔 채 병원 문을 나서 터덜터덜 걷고 있었는데 골목 모퉁이에 낡은 리어카 하나가 불쑥 제 시야에 들어왔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추위 속에서도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께서 두꺼운 장갑을 끼고 쉴 새 없이 붕어빵을 구워내고 계셨고 낡은 틀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큰하고 고소한 냄새가 제 코끝을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따뜻한 연기에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긴 저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내밀어 갓 구워낸 김이 모락모락나는 붕어빵 한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벌겋게 얼어붙은 두 손으로 뜨거운 붕어빵을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무는 바로 그 순간 혀끝에 퍼지는 파당금의 달콤함과 함께 까맣게 잊고 지냈던 여고생 시절의 기억 하나가 벼락처럼 머릿속을 강타하며 지나갔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몰래 빠져나와 단짝 친구와 함께 학교 담벼락 아래서 매운 닭꼬치를 입가에 다 묻혀가며 정신없이 먹어치우던 그 시절에 제가 떠올랐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닭꼬치 사장님이 되어서 매일매일 맛있는 꼬치를 마음껏 구워 먹을 거라며 배를 잡고 숨 넘어가게 깔깔거리던 그 천진난만했던 모습이 눈앞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펼쳐졌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모님의 기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내 심장이 이끄는 대로 엉뚱한 꿈을 꾸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웃고 있던 그 작은 소녀가 잿빛으로 말라비틀어진 지금의 저를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몸을 관통하는 거대한 전율에 주먹을 꽉 쥐자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고 저는 방금 받아온 정신과 약봉지를 길모퉁이에 놓인 쓰레기통을 향해 망설임 없이 힘껏 던져버렸어요. 하얀 알약들이 쓰레기통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소리를 듣는 찰나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암 같은 불길이 무섭게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죠. 더 이상 부모님의 체면에 갇혀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지 않고 내 두 발로 당당히 땅을 딛고 거친 세상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진짜 살아 숨쉬는 인생을 만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제 온몸의 세포를 모조리 깨워버렸답니다. 그 길로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시던 부모님 앞에 성큼성큼 다가가 두 주먹을 꽉 쥔 채 제 평생을 억눌러 왔던 결심을 활화산처럼 토해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숨죽이며 살지 않을 거예요. 당혹스러움에 눈을 크게 뜨신 부모님을 향해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쇠기를 박아 넣었죠. 내 힘으로 트럭 하나 사서 진짜 땀 흘리는 인생을 살 테니 절대 말리지 마세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폭탄 같은 선언에 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찻잔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셨고 아버지는 뒷목을 부여잡고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시며 저를 향해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너 드디어 미쳐 돌아버린 거니? 밖에서 대체 무슨 몹쓸 바람이 들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남부럽지 않게 금지옥엽으로 키워놨더니 감히 남들한테 굽신거리는 노점상을 하겠다고? 분노로 온몸을 덜덜 떠시는 아버지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시며 곧바로 제게 새로운 황금 목줄을 내미셨죠. 차라리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상가 하나 차려줄 테니 당장 그 정신 나간 허튼 소리 집어치워라. 하지만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시는 아버지를 향해 조금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맞붙었어요. 아니요, 아빠 돈은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리고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그동안 삼켜왔던 서름을 남김없이 쏟아냈답니다. 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거예요.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통곡하며 애원하셨죠. 아가, 네가 밖에서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려고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니? 저는 저를 붙잡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저 지금 안 나가면 진짜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통곡하시는 부모님을 뒤로 한 채 곧장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가 가장 편한 옷까지 몇 벌만 가방에 쑤셔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화려한 감옥 같은 집을 거침없이 박차고 나왔어요. 제 통장에 모아두었던 용돈과 화장대 서랍에 굴러다니던 명품 시계며 목걸이들을 모조리 금은방에 던져주고 현금으로 바꾼 저는 그 돈을 손에 꽉 쥐고 중고차 매매 단지로 달려가 시동을 걸 때마다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다 찌그러진 구형 트럭 한 대를 제 이름으로 덜컥 계약해버렸답니다. 낡은 시트에 몸을 기대는 순간 비로소 거친 세상 속으로 뛰어들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화려한 외제차들이 제가 모는 낡은 트럭을 향해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찬바람이 트럭 안으로 매섭게 밀려들어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마구 휘저어 놓았지만 그 바람은 저를 짓누르던 오래된 우울증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날려버리는 구원의 숨결과도 같았거든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짙은 화장으로 가려놓았던 무표정한 온실 속 화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눈에 도끼가 바짝 오른 채 거친 세상을 향해 씩씩하게 웃음 짓는 진짜 제 모습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제 막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길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혹독할지 매연과 취객들에게 시달리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로 숨죽여 살아가는 끔찍한 지옥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을 거라는 확신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와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번화가의 초입에 다다른 저는 트럭의 속도를 천천히 줄이며 제 피땀 어린 돈을 벌어들일 작은 모퉁이 자리를 매서운 눈초리로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자동차 매연이 코끝을 찌르고 밤이 깊어질수록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의 거친 욕설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매일 밤 이를 악물고 달꼬치를 구워냈어요. 영하의 날씨에 꼬챙이를 수백 개씩 꿰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는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손등에는 벌건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늘어만 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손님들을 상대하며 목이 찢어지라 어서 오시라고 외치고 나면 온몸에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파오면서도 제가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살아 숨쉰다는 그 벅찬 생동감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그날 번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펴서 헤아릴 때면 제 스스로 읽어낸 작지만 소중한 결실에 코끝이 찡해져 오면서 지독하게 저를 괴롭히던 우울증의 그림자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마침내 서랍장 구석에 남아있던 독한 정신과 약들을 변기통에 모조리 쏟아부으며 완벽한 해방감을 만끽했죠. 그렇게 길거리의 억척스러운 장사꾼으로 완벽하게 적응해가던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 거리가 온통 하얗게 뒤덮인 깊은 밤이었어요. 장사를 마무리하고 트럭 주변을 청소하려는데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누군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쏟아지는 눈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확인한 저는 순간 너무 놀라들고 있던 집게를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전교 1등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수재이자 항상 맑은 눈빛으로 빛나던 제 동창 녀석이 마치 영혼이 다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같은 처참한 몰골을 한 채 제 달꼬치 트럭 앞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의사 집안의 맏아들이라는 숨막히는 타이틀을 짊어지고 자라며 가족들이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는 생명을 살리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돈이 안 되는 소아과를 자신의 전공으로 택했죠. 하지만 가족들은 단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집안의 수치이자 철저한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렸고 그는 집안 사람들의 지독한 멸시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채 심각한 우울증의 늪에 빠져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상태였죠. 저는 눈을 맞으며 덜덜 떨고 있는 그의 차가운 두 손에 갓 구워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달꼬치 하나를 아무 말 없이 쥐어주었고 그는 제 트럭에 매달린 작은 백열전구의 노란 불빛 아래서 그 꼬치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기 시작했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상처로 속이 골마 터져버린 그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저는 과거 어두운 방구석에 갇혀 매일 밤 소리 없이 울부짖던 제 자신의 처절했던 모습을 보았고, 우리는 굳이 긴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텅 빈 가슴을 단숨에 채워주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구원이 되어 주었어요. 같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우리는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 안으며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세상 그 누구보다 애틋한 연인이 되었고, 그는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두 뺨에 가져다 대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내 편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를 숨쉬게 해주는 유일한 내 편인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그의 넓은 품에 와락 안겨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눈물겨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굳게 약속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금지옥엽 같은 딸의 얼굴에 다시금 환한 웃음꽃을 피워준 생명의 은인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아빠는 그의 등을 툭툭 두드리시며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환하게 웃어주셨답니다. 하지만 달콤한 행복도 잠시,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으리으리한 시댁에 굳게 닫힌 현관문을 넘어선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는 핏빛으로 물든 지옥 같은 현실이 잔혹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알량한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분이셨고, 남편 밑으로 있는 두 명의 시동생은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말 그대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오만함의 결정체 같은 인간들이었거든요. 시동생들은 모임 때마다 빳빳한 명품 정장을 빼입고 고급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던져놓으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느라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제 남편을 향해 대놓고 실패한 장남이라며 벌레보단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혀를 끌짓 차며 고개를 획 돌려버리셨고, 시동생들은 대체 언제까지 그 구질구질한 병원에서 애들 콧물이나 닦아주며 살 거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남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그 지독한 멸시와 조롱의 화살은 길거리에서 닭꼬치 노점을 하는 저에게 더욱 날카롭고 잔인하게 날아와 심장에 꽂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난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저를 배운 것 하나 없이 천박하게 몸으로 떼어 돈을 버는 밑바닥 인생이라 부르며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며 악랄하게 짓밟아댔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어 시댁 주방에서 저 혼자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부치고 그릇을 씻고 있을 때면 동서들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비싼 수입 과일을 포크로 찍어 먹으며 저를 향해 경멸스러운 눈빛을 쏘아붙이곤 했어요. 제가 과일 접시를 치우려 조심스레 거실로 다가가기라도 하면 큰 동서는 갑자기 손으로 코를 과장되게 틀어막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죠. 스탑. 형님 제발 거기까지만요. 저 지금 숨 쉴 때마다 닭비린내 넘어와서 미칠 것 같거든요. 제발 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요. 아셨죠? 작은 동서 역시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굳은 살이 박인 제 거칠어진 손등을 턱짓으로 가리키고는 길거리에서 천박하게 장사나 하더니 아주 꼴이 가관이라며 모멸감 가득한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온갖 무시와 조롱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그 거실 한복판에서
저는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이 악물고 솟구치는 분노를 참아내야만 했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악의적인 독설들은 제 가슴 속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답니다. 제사나 김장처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만큼 고되고 굳은 일이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날이면 그 잘난 동서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병원에 응급 환자가 몰려왔다거나 급한 수술이 잡혔다는 빤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짓 문자를 시어머니 핸드폰에 띡 남겨놓고는 하루 종일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았어요. 으리으리한 시댁의 넓디 넓은 주방 한가운데서 산더미처럼 쌓인 거대한 식재료들을 홀로 감당하며 온몸이 기름 냄새에 찌들도록 전을 부치고 허리가 툭하고 끊어질 듯 아파오는 것을 꾹 참아가며 무거운 배추를 절이는 건 오롯이 저와 제 남편 둘만의 몫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거만하게 낀 채 주방 입구에 서서 제 칼질이 서툴다느니 양념이 짜다느니 끊임없이 날선 잔소리만 퍼부어 대실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죠. 남편은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어린 환자들을 돌보느라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고서도 집에 오자마자 양복 재킷을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주방으로 뛰어들어와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빨갛게 충혈되어 피곤한 눈을 하고서도 제 곁에 딱 붙어서서 말없이 기름 튄 프라이팬을 벅벅 닦아내거나 무거운 배추통을 번쩍번쩍 드러 나르며 제 어깨를 짓누르는 고단한 짐을 어떻게든 덜어주려 필사적으로 애를 썼죠. 온종일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고 나서도 식탁 한 자리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채 부엌의 차가운 구석에 쭈그려 서서 딱딱하게 식어버린 밥덩어리를 허겁지겁 입안으로 우겨 넣을 때면 남편은 자신의 거칠어진 손으로 제 볼에 묻은 밥풀을 조심스레 떼어주며 미안함에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깊게 끌어안아 주었어요. 남편이 제 등을 쓸어내리며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죠. 소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나랑 결혼해서 네가 매일 이 고생만 하는구나. 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꿀꺽 삼켜내며 오히려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남편의 넓은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가슴 저 밑바닥에서는 시린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것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설날 아침이었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사돈들 먹으라며 마장동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손수 양손 무겁게 사들고 시댁으로 깜짝 방문을 하셨던 바로 그 지옥 같았던 날이었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나 화려한 풀메이크업을 한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마치 왕궁의 여왕이라도 되냥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새벽부터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부쳐낸 고기전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미간을 잔뜩 구기며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바닥에 놓인 쓰레기통을 향해 퇴하고 뱉어내고는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답니다. 큰 동서가 제 쪽을 흘겨보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어요. 아우, 고기가 뭐 이렇게 질겨. 역시 형님이 사온 싸구려 고기는 딱 티가 난다니까. 그 모욕적이고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제 귓가에 날아와 꽂히는 순간에도 저는 넓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묵묵히 바닥을 박박 문지르며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활화산 같은 뜨거운 분노가 당장이라도 터져오를 듯 치밀어 올랐지만 꾹꾹 참아내며 오로지 바닥에 얼룩을 지우는 데만 온몸의 신경을 집중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때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작은 동서가 옆에 앉은 큰 동서의 팔뚝을 치며 낄낄거렸죠. 어머, 형님, 걸레질하는 솜씨 좀 봐요.
역시 밖에서 몸쓰는 일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청소 하나는 파출부 뺨치게 끝내주게 잘하네요. 그 악독한 말에 큰 동서까지 합세의 배를 잡고 숨 넘어갈 듯 비웃던 바로 그 찰나 살짝 열려있던 현관문 쪽에서 무언가 묵직한 물건이 쿵 하고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둔탁한 소리가 온 집안의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불길한 예감에 쥐고 있던 걸레를 팽개치고 고개를 획 돌린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엄청난 충격에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반쯤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한 손에는 여전히 커다란 과일 바구니의 끈을 움켜쥔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덜덜 떨며 서 계신 친정아빠의 굳은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빠의 발밑에는 방금 전까지 아빠가 소중하게 품에 안고 오셨을 그 최고급 한우 세트 상자가 볼품없이 나뒹굴고 있었고 금지옥 옆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 시댁의 차가운 바닥을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파출부보다 못한 끔찍한 조롱을 당하는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해버린 아빠의 눈동자에는 금방이라도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듯 빨간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평생을 거친 사업판에서 호령하며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신 적 없던 호랑이 같던 우리 아빠. 주름진 두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시며 차마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시댁 거실로 발을 들이지도 못하셨어요. 아빠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오열을 억누르시더니 마치 무서운 괴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처럼 황급히 몸을 돌려 골목길을 향해 미친 듯이 뛰쳐나가 버리셨답니다. 아빠를 부르며 맨발로 쫓아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저는 현관문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빠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울부짖고 말았어요. 며칠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을 완전히 놓은 채 숨만 쉬며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을 다급하게 본가로 부르는 아빠의 연락을 받고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신 아빠의 모습은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훌쩍 늙어버리신 듯 눈가가 깊게 패고 얼굴은 흙빛으로 푸석푸석해져 있었으며 평소 검고 단정하시던 머리카락마저 하얗게 새어버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계셨거든요. 남편과 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아빠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시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다가와 장사하느라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이고 펄펄 끓는 기름에 대어 화상 흉터로 엉망이 되어버린 제 거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셨어요. 아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이 제 상처투성이 손바닥을 감싸쥐는 순간 아빠의 참았던 눈물샘이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렸고 가슴을 찢어밟기는 듯한 처절한 통곡 소리가 넓은 거실 전체를 찌렁찌렁 서글프게 울렸답니다. 딸의 거칠고 망가진 손바닥을 자신의 눈물 젖은 볼에 마구 비벼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시는 아빠의 굽고 작아진 어깨를 보며 저 역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죄송함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못 놓아 울어버렸어요. 남편 역시 제 옆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머리를 단단한 거실 바닥에 쾅쾅 찌으며 아빠를 향해 속에서 끓어오르는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오열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두 손을 싹싹 빌며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쳤어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제가 너무 못나고 부족해서
제 목숨보다 소중한 소정이를 지옥 구덩이에 밀어넣고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며 내치기는커녕 오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는 남편의 어깨를 꽉 끌어안으시며 사위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셨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아빠의 붉게 충혈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차갑게 번뜩이며 이 모든 굴욕을 처절하게 되갚아줄 거대한 폭풍 후의 서막을 강렬하게 예고하고 있었답니다. 사실 아빠가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시기 전까지 저는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디면서도 친정에 단 한마디 투정조차 부릴 수가 없었어요. 숨막히는 화려한 온실을 제 발로 거칠게 박차고 나와 매연 가득한 길거리 장사를 하겠다고 독하게 고집을 피운 것도 저였고 제 인생의 동반자로 직접 선택한 사람도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으니까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험난한 길이니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날카로운 빗으로 제 가슴을 쑤셔대고 뼈가 깎이는 고통이 밀려와도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나 혼자 온전히 감장해야 한다고 모질게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제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비참한 밑바닥을 아빠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신 이상 더 이상 피눈물을 삼키며 바보처럼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뜨거운 각성이 제 온몸의 핏줄을 타고 무섭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아빠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니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무릎 앞 거실바닥으로 툭 던지듯 내려놓으시며 단호하고도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죠. 내가 어떻게 애지중지 키운 내 새끼인데 당장 그 지긋지긋한 노점상 당장 접어다. 애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그따위 취급밖에 두지 않을 거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류 봉투 안에는 강남 한복판 가장 번화한 중심가 코너에 아빠가 갓 지어 올린 으리으리한 5층짜리 신축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고 소유줄 안에는 선명하고 굵은 글씨로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아빠는 제 어깨를 단단하게 움켜쥐시며 이양문 목소리로 쐐기를 박으셨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한 딸 건물 네 명의로 올려놨으니 이제부터는 그 오만한 인간들 정수리를 밟고 서서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아라. 그 엄청난 서류를 두 눈으로 확인한 남편은 다시 한번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 소정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바닥에 엎드린 남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남편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며 든든한 목소리로 격려하셨죠. 자네도 이제 더 이상 그 빌어먹을 집구석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내 건물 4층에 소아과 개원하게. 아빠의 그 찢어지는 억장과 우리 부부를 향한 처절하리만치 거대한 사랑 앞에서 저는 그동안 흘렸던 나약한 눈물을 모조리 닦아내고 이 치욕을 수천 배 수만 배로 되갚아주기 위한 치밀하고도 독한 복수를 가슴 깊은 곳에 시퍼렇게 새겨 넣었답니다. 저는 아빠의 두 손을 꽉 부여잡고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아빠, 이 건물은 제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빠한테 정당하게 월세를 내고 빌리는 거예요.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단 1원도 빠짐없이 전부 갚아낼게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시는 아빠를 향해 저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도끼를 품은 목소리로
제 굳은 결의를 쏟아냈죠. 완벽한 복수의 무대는 아빠가 든든하게 만들어주셨지만 그 무대 위에서 그 인간들의 알량한 허영심을 철저하게 짓밟고 일어서는 건 오롯이 저희 땀과 피나는 노력으로 해낼게요. 맹렬하고도 서늘한 제 기세에 아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우리 부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이 거대한 사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철저히 숨긴 채 곧바로 즉각적이고도 은밀한 실행에 돌입했어요. 저는 건물의 1층 메인 자리에 길거리 노점상 시절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독하게 고안해냈던 특제 양념. 소스와 저만의 독보적인 숯불구이 기법을 완벽하게 접목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점을 화려하게 오픈했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건물 4층에는 그동안 시댁에서 실패한 장남이라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던 남편의 길을 하늘 끝까지 완벽하게 세워주기 위해 수억을 호가하는 최신식 의료, 장비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따뜻하고 귀여운 인테리어로 꽉 채운 소아과를 개원시켰죠. 시댁을 향한 서늘한 복수의 칼을 심장 깊숙이 품은 우리 부부는 그날부터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맹렬하고 치열하게 일에 매달렸어요. 저는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로 주방에 처박혀 뜨거운 숯불 열기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하루에 수백 마리의 닭을 악착같이 구워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손님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인사를 건넸죠. 남편 역시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아픈 아이들을 진심을 다해 따뜻하게 진료하며 늦은 밤까지 차트를 손에서 놓지 않고 연구에 매진했어요. 우리 부부의 뼈를 깎는 피나는 노력은 곧바로 강남 한복판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며 기적 같은 시너지를 만들어냈답니다. 제가 개발한 독보적인 불맛의 치킨은 압도적인 맛과 친절한 서비스로 입소문을 타며 단숨에 강남 직장인들의 성지이자 명소로 떠올랐고 전국 각지에서 가맹을 내달라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남편의 소아과 역시 진심으로 아이를 대하는 남편의 따뜻한 인품과 뛰어난 실력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강남 맘카페 회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으며 매일 아침 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건물 밖까지 길게 줄을 서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밀려드는 돈다발을 포대에 쓸어 담으며 아빠에게 빌린 건물 매입 자금을 경이로울 만큼 무서운 속도로 갚아나가고 온전한 제 힘으로 막대한 부를 거칠게 축적해가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전담해서 관리해주는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숨 넘어갈 듯 다급하고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2층과 3층을 통째로 임대해서 최고급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개원하겠다는 의사 2명이 나타나서 가계약금을 쏘겠다고 난리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촉이 척추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고 저는 중개인에게 당장 그 2명의 인적 사항과 의사 면허증사본을 팩스로 넣어달라고 차갑게 지시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팩스 기계에서 스르륵 밀려나오는 종이를 집어든 저는 서류에 선명하게 박힌 2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답니다. 강남의 알짜배기 신축 건물을 차지하겠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덤벼든 그 VIP 입주자들은 다름 아닌 저를 밑바닥 천 것이라 부르며 철저하게 짓밟고 조롱했던 큰 동서와 작은 동서, 바로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었거든요. 저는 피식 새어나오는 서늘한 비웃음을 삼켜내며 곧바로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워서 제 신분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그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당장 임대차 계약 진행하세요. 저를 향해 온갖 독설을 내뱉으며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 위선적인 동서들이 드디어 제 발로 제가 정교하게 파놓은 지옥의 덫을 향해 신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강남 최고의 알짜배기 노른자위 자리를 운 좋게 꿰찼다며 쾌재를 부르던 두 동서는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자신들이 파놓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대리인을 통해 완벽하게 제 신분을 숨긴 채 진행된 임대차 계약서에 호기롭게 도장을 찍은 그들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넘나들며 영혼까지 끌어모은 어마어마한 빚을 내어 초호화 인테리어 공사에 돌입했거든요. 수입 대리석으로 벽을 두르고 샹들리에를 달며 수억을 호가하는 최고급 최신식 수입. 의료기기들을 앞다투어 선주문하면서도 그저 강남 한복판 중심가에서 초대형 VIP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나란히 운영하는 원장님이 된다는 알량한 허영심에 취해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한 콧대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의 병원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요란하게 속도를 내고 있던 어느 주말 저녁 무렵 시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온 가족이 시댁 본가에 옹기종기 모여들었어요. 넓은 거실에는 제사상 차림이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었고 평소처럼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과 거실을 바쁘게 오가며 묵묵히 제사 준비를 돕고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는 여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이번에 새로 계약한 강남의 건물 자랑을 늘어놓느라 입에 침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빚더미에 앉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두며느리의 실체는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으리으리한 병원을 개원한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 두 손을 비비며 며느리들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팔려 계셨어요. 제가 뜨거운 탕국이 담긴 무거운 그릇을 조심조심 거실상 위로 내려놓으려던 찰나 큰 동서가 제 쪽으로 경멸 가득한 시선을 던지며 뾰족한 목소리로 빈정거리기 시작했답니다. 형님, 노점상 하신다면서 시간이 꽤 남아도시나 봐요? 이렇게 뻔질나게 문턱 닳도록 드나드시는 거 보면 혹시 우리 집안 의사 타이틀에 어떻게든 묻어가서 겸상이라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형님하고 우리 애초에 노는 물부터가 다르잖아요. 그 말에 옆에서 킬킬거리며 맞장구를 치던 작은 동서 역시 비웃음을 흘리며 제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쏘아붙였죠. 꼭 없는 것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눈치까지 드럽게 없어요. 시어머니마저 혀를 끌끌 차며 제 남편을 향해 꼴에 장남이라고 제사에는 꼬박꼬박 참석한다며 핀잔을 주셨고 거실에는 저와 제 남편을 철저하게 벌레 취급하며 깎아내리는 서늘하고 모욕적인 공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억울한 눈물만 뚝뚝 흘리던 과거의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뜨거운 탕국 그릇을 상 위에 쿵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려놓고는 앞치마를 확 벗어던지며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서서 소파에 앉아 낄낄대는 그 위선적인 인간들을 향해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을 천천히 내리꽂았어요.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살기에 거실에 흐르던 비웃음 소리가 일순간 뚝 끊기며 정적이 감돌았고 저는 구석에 있던 가방의 지퍼를 단호하게 열어젖혔죠. 그리고는 빳빳한 명함과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건물 등기부등본을 한꺼번에 움켜쥐고는
거만하게 앉아있는 두동서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매섭게 흩뿌려 버렸어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간 종이들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소파 위로 사방팔방 쏟아져 내렸고, 저는 턱을 치켜든 채 가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분노와 조롱을 한데 섞어 통쾌하게 쏘아붙였답니다. 그래, 니들이 빚내서 들어온 그 잘난 건물주 윤소정, 바로 그게 나인데 어쩌지? 제 입에서 터져나온 믿기 힘든 폭탄 선언에 동서들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숨을 헉 들이마시며 바닥에 흩날린 종이들을 허겁지겁 주워들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빳빳한 종이를 집어든 큰 동서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미친 듯이 덜덜 떨려왔고, 종이에 시선을 고정한 작은 동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하얀 백지장처럼 끔찍하게 질려버렸죠. 그들이 집어든 명함 한가운데에는 강남 최고 매출을 자랑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윤소정이라는 글자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 나뒹구는 등기부등본 소유주란에는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았던 길거리 노점상 출신의 제 이름 석자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내셨고, 시동생들 역시 턱이 빠질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는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저를 경악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숨만 헐떡거렸어요. 저는 오만한 얼굴로 사시나무처럼 떠는 동서들을 굽어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스윽 머금고는 그들의 귓가에 사형선고와도 같은 마지막 일격을 무자비하게 꽂아 넣었죠. 그리고 니들이 허구한 날 돈도 못 버는 실패자라고 개무시하던 우리 남편, 내가 바로 그 건물 4층에 소아가 번듯하게 개원해줬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동서들을 향해 바닥을 거칠게 발로 구르며 벼락같이 소리쳤어요. 이래도 내가 냄새나는 노점상 주제에 감히 의사 선생님들 식사하시는데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눈치 없는 청것으로 보여. 대답해봐. 제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그 크고 화려했던 시댁의 거실은 마치 깊은 심해로 가라앉은 듯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였고, 방금 전까지 저를 씹어대며 기고만장하던 그들은 제 발밑에 엎드린 채 공포와 경악에 질려 거친 숨만 몰아쉬는 비참한 벌레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방금 전까지 턱을 꼿꼿하게 치켜들고 저를 발밑에 벌레 취급하며 기고만장하게 날뛰던 두 동서가 마침내 기괴한 비명을 내지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넘나들며 끌어다 쓴 대출이자와 엄청난 인테리어 위약금이 목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그 강남 건물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그토록 목숨처럼 여겨왔던 의사가운을 비참하게 벗어던지고 거리로 나앉아 완벽하게 파산한다는 끔찍한 운명을 의미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들은 치마가 찢어지고 무릎에 멍이 드는 것도 모른 채 거실 바닥을 미친 듯이 뒹굴며 제 앞까지 엉금엉금 기어와서는 제 구두코를 끌어안고 덜덜 떨기 시작했답니다.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동서들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리며 제 맨발에 매달려 울부짖었어요. 형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미쳐서 형님께 함부로 대했던 거 평생 종노릇하며 갚을 테니 제발 건물에 입주만 무사히 하게 살려주세요. 최고급 마스카라가 검은 눈물로 변해볼을 타고 시커멓게 흘러내리는 그들의 처절하고도 흉측한 몰골을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제 가슴 속에서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 따위는 단 한 줌도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위선적인 얼굴들 위로 걸레질을 하던 제 비참한 모습과 널브러진 한우 세트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피눈물을 쏟아내시던 우리 아빠의 무너져 내린 어깨, 그리고 늦은 밤 홀로 한숨을 푹푹 쉬며 병원 진료실을 지키던 남편의 굽은 등만이 영화 필름처럼 선명하고 강렬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거든요. 저는 제 다리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징그럽게 매달리는 그들의 손목을 매몰차고 아주 거칠게 걷어차버리며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결정적인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내 피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건물에 너희들처럼 근본 없이 인성 썩어 빠진 버러지들은 단 한 발짝도 들릴 생각 없어. 대리인 통해서 계약서 쓸 때 내가 특별히 추가해 넣은 건물주 품위 훼손 시 위약금 없이 즉각 계약 파기 조항 다들 똑똑히 읽고 지장 찍었지? 당장 내 건물에서 방 빼. 제 입에서 터져나온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축출 선언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다가와서 제 옷자락을 덥석 부여잡고는 억지 눈물을 짜내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아무리 우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다 피를 나눈 가족인데 한 번만 덮어주고 우리 다 같이 강남에서 잘 살아보자. 저는 저를 붙잡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닿은 것처럼 거칠게 팍 뿌리치며 온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일가를 토해냈어요. 가족? 이제 와서 가족이요? 나를 파출부만도 못하게 취급하면서 그 찬 바닥에 무릎 꿇리고 짓밟았던 인간들이 누구더라? 그때 당신들 단 1초라도 나를 사람 취급, 아니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나 있었어요? 당신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그깟 돈이며 권력 다 날아가니까 이제서야 내가 아쉬워요? 똑똑히 들어요. 오늘부로 당신들하고 나 철저하게 남이야. 아니,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원수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거실 구석에서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묵묵히 바라보며 서 있던 남편의 크고 따뜻한 손을 단단하게 깍지 껴잡았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 나갔고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철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수년간 저를 지독하게 옥죄어 오던 그 숨막히는 지옥 같은 시댁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던졌답니다. 우리 부부의 등 뒤로는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진 동서들의 짐승 같은 처절한 통곡 소리와 시어머니의 땅을 치는 통곡이 밤하늘을 무섭게 찢어놓을 듯 메아리 쳤지만 피부에 와닿는 차가운 밤 공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시원하게 온몸의 세포를 깨워주고 있었어요. 결국 제 덫에 걸려 완벽하게 계약을 잃고 쫓겨난 동서들은 어마어마한 인테리어 위약금을 고스란히 물어내고 산더미 같은 빚더미에 속절없이 깔려버리고 말았어요. 은행권의 무자비한 빚독촉에 시달리며 타고 다니던 최고급 외제차는 물론이고 옷장에 쌓아두었던 명품 가방들까지 모조리 법원에 압류당한 채 처참한 파산의 늪으로 깊숙이 처박혔거든요. 결국 의사 면허증 하나만 겨우 쥐고 쫓겨나듯 도망친 그들은 환자라고는 하루에 10명도 찾아오지 않는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상가 구석에 나란히 개원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답니다. 매달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은행 대출 이자에 쪼들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동서들과 시동생들 사이에서는 온갖 쌍욕과 이혼 소리가 흉흉하게 오가며 그 잘나가던 뼈대 깊은 의사 집안은 말 그대로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통쾌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반면 그들이 멸시하던 제 남편의 소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했죠. 아픈 아이들을
자신의 핏줄처럼 품어 안고 진심을 다해 치료하는 남편의 헌신적이고 따뜻한 진료 방식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단숨에 강남 최고 규모의 맘카페를 완벽하게 휩쓸며 매일 아침 병원 문을 열기도 전에 대기줄이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설 정도로 지역 최고의 명물 병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답니다. 또한 저의 치킨 프랜차이즈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국민 브랜드로 눈부시게 성장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수백 개의 번듯한 가맹점을 거느리게 되었고, 저는 제 부모님의 후광이 아닌 온전한 제 땀과 피눈물로 수백억 대의 재산을 축적한 젊고 당당한 여성 자산가로 우뚝 서게 되었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주말 점심이면 우리 부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코스 요리를 대접하며 그동안 가슴 졸이게 해드렸던 불효를 아낌없이 다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식사를 마친 아빠는 붉어진 눈가로 껄껄 웃으시며 제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 예쁜 딸, 이제야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네. 예쁘다. 아빠는 우리 딸 얼굴에 이렇게 예쁜 웃음꽃 핀 거 봤으니까 당장 오늘 눈 감아도 더 바랄 게 없어. 과거의 저처럼 부모님이 만들어준 화려한 세장 속에 갇혀 남들의 시선과 스펙에만 얽매여 헐떡거리던 숨막히는 시간들을 완벽하게 부수고 나와 거칠고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오로지 나 자신의 뜨거운 땀방울과 굳은 의지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이 찬란한 삶이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답니다. 과거 저를 조롱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를 세우던 그 잘난 의사 동서들이 변두리 썩은 건물에서 빚쟁이들의 험악한 욕설에 시달리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운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면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묵직하고 짜릿한 완벽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맹렬하게 뻗어나가는 것을 느끼곤 해요. 함부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알량한 권력으로 남을 무참히 짓밟으며 비웃던 교만한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삽을 들고 열심히 파놓은 끔찍한 지옥, 불기둥 속으로 처참하게 떨어져 타들어가기 마련이라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셈이니까요. 남편은 병원 진료가 없는 휴일이나 퇴근 후 늦은 밤이면 언제나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치킨 매장으로 쏜살같이 달려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펄펄 끓는 기름통 앞에서 저를 대신해 악착같이 닭을 튀겨주며 여전히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해준답니다. 모든 일과를 끝내고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 깊은 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일궈낸 펜트하우스의 넓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숯불 화로를 작게 피웠어요. 과거 매서운 눈보라를 맞으며 처음 만났던 그 길거리 노점상 시절처럼 타닥타닥 타오르는 붉은 숯불 위에 두툼한 달꼬치를 먹음직스럽게 올려놓고 시원하게 살얼음이 낀 맥주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남편이 제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소정아, 그 끔찍하고 지옥 같던 시간들 다 독하게 버텨내고 지금 내 옆에 이렇게 눈부시게 멋진 모습으로 단단하게 서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의 목에 두 팔을 감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코끝에 살짝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응, 나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다 해낼 수 있었어.
우리 앞으로는 남들 눈치 절대 보지 말고 이 꼭대기에서 우리 둘이서만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행복하게 살자. 수많은 상처와 모멸감을 단단하게 딛고 일어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쟁취해낸 이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저는 오늘 밤도 제 유일한 편이자 영원한 사랑인 남편과 함께 뜨겁고 경쾌하게 잔을 부딪힙니다. 지금까지 길고 험난했던 제 치열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번듯한 세장 속에 갇혀 숨막히게 살아가던 나약한 온실 속 화초에서 거친 길거리에 매서운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제 스스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들꽃으로 거듭나기까지 참으로 많은 눈물을 쏟아냈지만 결국 제 땀방울을 믿고 선택한 이 길이 옳았음을 온전히 증명해냈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억울한 일투성이었던 제 이야기가 지치고 고단한 일상을 묵묵히 견뎌내고 계실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위로와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하고 눈부신 햇살만 가득하게 비추기를 저 윤소정이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할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눈부시게 행복한 날들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실 속 화초라는 수식어를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거친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찬란한 인생을 쟁취해낸 소정님의 가슴 벅찬 사연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껍데기뿐인 허영심에 갇혀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역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간판이 아니라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과 진심 어린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습니다. 숱한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남편분과 함께 서로를 단단하게 지켜내며 통쾌한 복수까지 완벽하게 성공하신 소정님의 당당한 행보에 제 속이 다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소정님의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슴속에 맺혀있던 일상의 묵은 스트레스를 아주 말끔하게 날려버리셨기를 바랍니다. 소정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